여러분, 오늘도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 그때 그냥 안 된다고 말할 걸. 왜 나는 바보같이 또 알겠다고 했을까? 우리는 참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예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정작 당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이 참아준 그 친절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더 쉽게 대하게 되었나요? 오늘 행복 담소와 함께 그 가짜 친절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거절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기저에는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참아주는 게 미덕이고 양보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교육받아왔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거절이란 마치 상대방과의 인연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모질고 매정한 행동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미안해하며 들어줬던 그 수많은 부탁들,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다웠나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똑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헌신한다.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마음의 4분의 3을 깎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하며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바쳤죠.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들어준 친절은 상대방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전달됩니다. 한 번 들어주면 고마워하지만 2번 들어주면 의무가 되고 3번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권리가 됩니다. 어쩌다 한 번 거절하면 오히려 당신을 변했다며 손가락질하는 적반하장의 상황.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거절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만족을 채우느라 정작 텅 비어버린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겠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예라고 말한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기분 좀 상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귀한 시간이 도둑맞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남의 부탁 들어주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 내 몸 돌보는 시간을 포기하셨나요? 괴테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고 말이죠. 거절하지 못한 당신은 지금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들어준 일은 하는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이 화가 쌓이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힘없는 나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정작 잘해줘야 할 사람에겐 소홀해지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에너지를 뺏기는 비극. 이게 과연 우리가 원했던 좋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3번째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이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2번, 3번 넘기 마련입니다. 쟤는 부탁하면 다 들어줘. 쟤는 좀 무리하게 해도 화 안 내. 이런 인식이 박히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사라지고 당신의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친구들 뒤처리까지 그렇게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소리가 누가 해달라고 했어?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라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아서 치른 대가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그 비싼 수업료는 그만 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유와 대가를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싫어라고 외치면서 입으로는 알겠어라고 말하는 이 고질병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도 내 자존감을 지키는 품격 있는 거절의 기술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우리는 거절할 때 습관적으로 미안한데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왜 미안할 일인가요? 미안하다는 말을 앞세우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대신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네라고 말씀해 보세요. 거절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어야 합니다. 둘째, 거절의 이유는 짧고 명확하게 끝내십시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틈을 타서 당신을 설득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수중에 여유돈이 없어서 안 되라고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적금 깨서라도 좀 해줘라거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라며 당신의 사정을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잠깐이면 되라고 하고 몸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면 앉아만 있어도 되라고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거절은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미소 띠며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라고만 하십시오. 이유를 대지 않을 때 상대는 당신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거절 뒤에 찾아오는 정적을 견디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면 3초 정도 어색한 침묵이 흐를 겁니다. 이때 그 공포를 못 견뎌서 아니 사실은 하며 말을 번복하지 마세요. 그 3초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의 결정을 수용하고 당신이 그어놓은 선을 확인하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을 견디는 만큼 당신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기술로 당신의 소중한 울타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평생을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니오는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향한 가장 뜨거운 예스라는 사실을요.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남의 집 앞마당 쓸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해진 줄도 모르고 사셨던 지난날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으셔도 됩니다. 거절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가짜 인연을 솎아내고 나면 비로소 당신 곁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은 남의 걱정, 남의 부탁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을 저 행복담소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거절하지 못해 후회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